오늘 앞서 만났던 TVN 경남 매거진에서도 광복절 특집으로 경남의 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 짚어봤는데요. 사람과 경남에서는 조금 더 깊게 우리 지역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올해 초 항일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양산 지역 출신 윤현진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정리한 우산 윤현진 평전을 출간한 분이 계신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이병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사로 35년을 근무하다가 올해 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는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부산, 양산, 울산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며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지역사 연구 결과를 연재하고 매년 학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있는 지역사 연구가입니다. 네, 앞서 제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올해 초에 양산시립도서관과 함께 윤현진 평전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출간하게 되신 건가요? 우산 윤현진 선생은 양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상해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하시다가 31살로 순국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실상 윤현진 선생의 자료를 조사하다가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학술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대단히 부족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역사적 사실을 새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양산시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평전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윤현진 선생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자료를 모으셨나요? 윤현진 선생에 대한 글은 양산 출신 향토사학자 안종석 선생님이 1959년에 쓴 윤현진 선생 약전에서 거의 진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신문을 검색하고 윤현진과 관련된 단체와 논문을 찾아 읽는 등 그 주변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현진 선생의 가계를 조사하는 일이었는데요. 족보를 구하려고 친인척 몇 분을 거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현진 선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921년 윤현진 선생 순국 당시 상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서 윤현진 선생의 약전을 찾았고 네. 1914년 윤현진 선생과 행인 윤현태 선생의 사진을 발굴했습니다. 또 윤현진 선생은 일본 명치대학 졸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치대학 동창생 명부를 통해 졸업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 가입한 신화동맹당 조사를 통해 활동한 인물들이 거의 항일운동의 큰 자산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일은 일본 유학 후 귀국 후에 양산에서 의춘학원을 경연했는데 아직도 구체적 자료를 발굴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선생님께서 직접 찾은 자료이잖아요. 예. 와, 정말 자료 찾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제가 2019년부터 양산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윤현진 선생 연구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가 윤현진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제까지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네. 양산시립도서관의 의뢰를 받아 2022년 3월부터 자료 발굴과 집필을 병행했습니다. 보통 퇴근 후 저녁에 4시간 정도,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자료를 모으고 집필하면서 네. 연관을 찾는 작업을 또한 진행했습니다. 네.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고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료 찾으시고 집필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인 윤현진 선생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윤현진 선생님의 삶은 한 5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네. 근대 교육운동을 통해 실력 양성과 민중계몽운동을 하였습니다. 윤현진 선생은 부산 양산 지역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기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 집안의 영향으로 윤현진 선생도 양산에 의춘학원을 설립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네.
둘째는 민족 자본 육성을 통해 민족 자립 경제를 도모했습니다. 선생의 집안은 백산무역과 경남은행을 통해 민족기업과 자본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윤행진 선생은 이런 영향을 받아 양산에 최초로 소비조합운동을 하였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북산품 사용 운동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또한 고취시켰습니다. 셋째는 임시정부의 재무차장으로 즉 지금의 경제기업부 차관으로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네. 넷째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 통일과 임시정부 개혁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행진 선생님은 한국의 독립은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중연대 운동을 생애 마지막에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은 1921년 31살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네, 31살의 나이로 순국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신 분이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출간 이후 도서관에서 강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강연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평전이 출간된 이후에 양산 지역의 거점이 되는 몇 군데 도서관을 통해 윤행진 선생의 삶에 대해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양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시민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모르는 편입니다. 예. 가장 많은 반응은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강연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분들이 무척이나 고맙죠. 네, 그리고 또 양산의 항일 의병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강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 양산에서 항일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경남의 의병운동은 대부분 지리산과 덕유산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동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양산 출신 서병희 의병장의 활동에 대해 학술 발표를 했는데요. 서병희 의병장은 서울, 양산, 지리산과 산청, 함안, 어령, 통영, 진주, 마산, 청원 등등 경남의 동서남북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하였습니다. 네. 서병희 의병장은 양산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양산의 김병희 김교상 부자는 서병희 의병장이 군자금으로 5,000원을 주었는데 당시 최고금 서양 총 500자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병에게 기부한 최고액이었습니다. 김교상 의병장의 양산 3.3 마을 전투는 일본군이 기록한 유일한 양산 지역 의병 전투였습니다. 네. 이처럼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항일 독립운동사는 알려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고 재검토하는 역사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하고 발표하면 나중에는 양산의 항일 독립운동사가 완성되겠지요. 네, 그렇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서병희 의병장과 또 김병희, 김교상 부자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역사 연구가로 활동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원래 학교 교사라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 통도사 지역입니다. 통도사요? 예, 그래서 통도사 무풍 한속길을 산책하듯 걷다가 바위에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우연히 이름의 주인공이 왜 이곳에 있을까 하는 질문하다가 답을 찾는 과정이 지역사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항일 독립운동 연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윤현진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도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찾고 취합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역사적 인물들의 자료는 단편적이고 단락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어 꿰뚫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과 윤현진 선생의 활동상을 조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비밀이 설며시 드러납니다. 관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예. 이렇게 지역의 역사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다가오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품을 들이시는 데는 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역사 연구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역사를 배우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인물과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곧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지역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금 그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정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역사를 널리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인해 지역을 아는 분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이 제 78주년 광복절인데요. 우리는 광복절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알다시피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 과정에서도 우리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 결과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광복절날 되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축체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복절일수록 더욱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단은 민족 불행의 뿌리이고 통일은 민족 행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도 연구로 바쁘시죠? 앞으로 어떤 연구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현재 양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병건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전병건 선생은 양산에서 태어나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양산에서 일제시대 내내 줄곧 항일 독립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특히 1932년 양산 농민들이 양산경찰서를 석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병건 선생에 대해 연구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번 가을에 전병건 선생에 대한 학술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선생님께 경남 어떤 곳인가요? 경남은 제3의 출발점입니다. 제 고향이 함양군 안위입니다. 안위요? 예. 발음상 안위는 아니다라는 부정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정성은 곧 정의의 힘입니다. 제 고향 안위는 정의가 안착한 마을, 정의가 실현된 마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입니다. 네. 경남 역시 이러한 정의로움이 실현된 지역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남이 산업화 시대를 건너서 문화예술의 시대로 나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강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경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윤현진 평전을 집필한 이병길 지역사 연구가를 만나봤습니다.